네. 자, 12번인데요. 연속함수라고 그랬죠. fx가. 요렇게 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0, 4에서 gx가 이렇게 정의 내려지고, 이 gx가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럼 n에다가 1 대입하고, 그 다음 2 대입하고 3 대입할 수 있는데,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는 어디까지야? 0에서 1까지 정의 내려지죠. 자, 0 이상 1 미만에서는 이 절대값 fx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fx가 6 괄호 열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죠. 즉 절대값 fx가 절대값 6x x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fx가 이거니까 fx는 이건지 이건지는 모르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1. 1부터 2까지는 여기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니까 자, 절대값 fx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fx가 위에 건지 밑에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 구간은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구간은 이렇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즉, 이 위에 거 또는 아래 거가 선택되는 게 fx고, 이렇게. 문제는 여기죠. 자, 이 gx를 미분해야지 뭐 극대극소해서 그래프 찾고 최대치수 찾을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이걸 미분을 해봤더니 자, g'x가 누가 나옵니까? fx 빼기 마이너스 fx죠. 따라서 2fx가 되는데 그럼 요 f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g'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fx는 2분의 g'x다. 즉 얘는 그냥 2분의 g'x야. 그러면 이게 부호 변화가 생기는 점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gx가 2에서 최소값 가진다 그랬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세요. 자, 2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오른쪽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 오른쪽에서 이 둘 중에서 만약에 요게 선택되면 자, 이거는 될 수도 있는 그림이지. 왜? 2에서 최소니까 이 오른쪽에서 증가하면 되니까 요 g'이 양수면 gx는 증가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 노란색의 2배가 g'x죠. 요게 2분의 g'x면 이게 g'x죠. 따라서 g'x가 양수니까 실제 gx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2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보세요. 얘는 왜 안 되겠어, 얘는? 이 빨간색은. 야, 이 빨간색의 2배가 g'x니까 이 경우는 g'이 음수지. g'이 음수면 뭐 해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경우에는 gx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갑니다. 감소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는데 얘가 최소값이 될 수가 없지.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누가 선택되는 거야? 이 노란색이 선택이 되고 이 빨간색은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뭐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빨간색 찍었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조건을 생각하면 최소값 0을 가진대. 자, 선생님 우리가 개념 시간에 늘 내가 얘기하잖아. 수학에서 말하는 개념은 몇 개 안 돼. 그냥 그 몇 개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진정한 고수다. 이 적분은 원래 뭐를 구하려고 나온 거야?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려고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적분을 해석할 때는 적분이 그래프의 넓이 또는 이 그래프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했어, 우리가. 그죠? 그런데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 0이래. 자, g2가 0이래. 그걸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자, g2가 0이다. g2가 0이다. 여기다 2 넣어봅니다. 그럼 0에서 2까지 적분 결과 빼기 2에서 4까지 적분 결과가 0이래. 그럼 둘이 어떻단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지.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랑 2에서 4까지 적분한 거를 같다. 그걸 이제 넓이하고 관련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야. 왜? 여기는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이 나머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 오른쪽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가. 요걸 1번이라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1번이라 해봐. 그러면 2에서 4까지의 적분 결과는 위로 블록이니까 이 넓이 2개가 되겠죠. 이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한다면 몇 S가 되나?
ES가 바로 요거죠. 2에서 4까지의 적분 결과죠. 이해됩니까? 근데 그거랑 0에서 2까지의 적분 결과가 만약에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도 위로 볼록 돼야 되지. 그래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 결과가 ES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네 번째 위아래 중에서 위에 거가 선택이 된다면 이 적분 결과랑 여기 적분 결과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요 1번에 대한 결과는 위로 볼록 이렇게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최소값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결론으로는 최소값이 안 되지. 여기 때문에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물론 여기부터 정해놓고 했으면 더 쉬웠는데 아까 여기도 계속 증가하죠. 왜냐면 이거 두 배가 G'X니까 G'이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보라색 그림이 된다면 그림이 어떻게 돼? 그냥 처음서부터 계속 증가하는 거야. G'X가 계속 양수니까. 그럼 처음서부터 계속 증가하면 어때요? 이렇게 처음서부터 계속 증가하는데 여기 2가 최소라고 할 수 있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되는 그림이다. 그럼 끝났네. 이 그림이 안 되는 그림이니까 밑에 그림밖에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꼴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fx가, 즉 2분의 g'x가. 그럼 이쪽은 어떻게 선택돼야 되냐? 자, 이쪽은 아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그림이라서 안 되는 그림이었어.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G'이 양수니까 이게 증가한다는 뜻이죠. 증가했으니까 여기가 최소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여기도 요렇게밖에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졌는데 마지막으로 0에서 2까지의 적분 결과랑 2에서 4까지 적분 결과랑 같으려면 2에서 4에서 적분 결과가 0이지. 여기 이 둘 넓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0에서 2까지도 0이 되려면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 필연적으로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요런 그래프가 바로 f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물론 이제 개념이 약해서 이 설명조차도 나는 어렵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이 앞으로 동영상을 이 개념 동영상을 더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fx가 결정이 났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2분의 1에서 4까지 fx의 dx 값이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여기죠. 자, 여기 2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 적분을 하라 그랬는데 어때요? 이 넓이랑 같으니까 둘의 적분 결과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랑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 또 반 내면 또 얘랑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 결과는 0이죠. 따라서 적분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요게 답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적분은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이 넓이는 0에서 2분의 1까지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지, 그러면. 이 넓이랑 요 넓이랑 같은 거니까 0에서 2분의 1까지 적분해서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인티그랄 0에서 2분의 1 이렇게 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위에 거 그래프가 뭐였었어, 아까? 요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이었죠. 플러스로 바뀌겠죠?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6x 제곱이니까 2x 세제곱이었나? 빼기 6x니까 3x 제곱이었나요? 자, 0,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2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빼기 얼마다?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풀이 자체를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gx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죠. 2에서보다 증가해야 되니까 요 G' 양수가 돼야 되죠. 반대로 이 왼쪽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이미 결정이 됐다고 나옵니다. 여기가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안 되죠. 아예. 여기 밑에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선생님은 설명하느라고 이 문제를 좀 길게 설명했지만 실전에서 문제 풀라 그러면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14번 문제가 되겠죠. 자, 다항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다항함수 뜻이 뭡니까? 1차 함수냐, 2차 함수냐, 3차 함수냐, 이런 게 다항함수죠. 자, gx는 이렇게 정의 내려졌는데 이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가 정의가 안 내려져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의 곱을 우리가 hx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극한의 개념을 똑바로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나 심지어 못 푼 사람들도 있죠. 실전이라는 게 뭔가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때 겁이 안 생겨. 아무 문제나 내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gx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잘 그렸습니다. 이미.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가지고 자, 1보다 크거나 x,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는 몰라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이죠. 자, 그래서 이까지는 누가 틀린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 사이는 어떤 다항함수가 된대요. 근데 이 gx가 연속이라는 조건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다항함수가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뭐 여기서부터 뭐 3차 함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극한값이죠. 기억부터 봅니다. h1이 3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어봐야 되죠. 자, 여기다 1 넣어보죠. 그러면 여기 0 플러스니까 1 우극한 값. 자, 1 우극한 얼마야? 1 우극한 1이죠. 자, 얘는 t가 2 플러스로 가니까 3 우극한이죠. 여기 3,3이니까 3 우극한이 얼마야? 이거 안 그래도 되는데 3 우극한은 얼마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사람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맞았어. 자, 니은부터 이제 버벅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왜 버벅거리는지를 잘 봐야 돼. 그게 너네가 개념이 약해서 이 버벅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실전성이 떨어져서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니은에 gx가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고 그랬어. 그 다음에 니은 미안 요거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가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실전성을 보여줄게 내가. 그럼 fx가 누구야? 다항함수야.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연속인가 물어봤어. 그러면 이 그림을 연속으로 그려놓고 확인해야 돼? 불연속으로 놓고 확인해야 돼? 그건 알겠지? 일단 불연속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불연속일 수도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죠? 그럼 불연속으로 하는데 선생님 다항함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그려요? 모르긴 왜 몰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다항함수의 종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전성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이런 1차 함수를 그리겠죠. 왜? 다항함수 중에서 1차 함수가 제일 쉬우니까. 그럼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얘가 여기 1,2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여기 마이너스 1,2에서 1,2까지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뭐 직선 이렇게 직선 그냥 직선이라고 가정했어 우리가. 0,0 지나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1,2 여기는 1,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보자. 됐죠? 그 다음에 야 당연히 연속 불연속을 따질 때는 x좌표가 얼마일 때나 얼마일 때를 보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일 때나 1일 때 보면 되겠죠. 그때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그럼 1을 보자고. 그 다음 연속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숨도 쉬지 말고 대답하라 그랬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게 연속이죠. 자, 극한값이 같아야 되고 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함수값이 찍혀 있어야 되죠. 그럼 함수값은 이미 결정했어. h1은 3으로 결정이 나 있어. 그러면 이거랑 누구랑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누구랑 hx 값이랑 같은가 볼 건데, 자, 극한이 두 개가 있으니까 1 좌극한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1 좌극한을 한번 봐봐. 얘들아, x가 1 왼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이 x 우극한하고 x 플러스 2의 우극한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이거 한글로 적어볼게. 내가 그냥 무식하게. x 우극한이죠. x보다 살짝 오른쪽에서부터 계속 가까워지는 거지. 오른쪽에서부터. 얘는 x 플러스 2 우극한이죠. 자, 근데 x는 어디 가까워져? 1에 한없이 가까워져. 어떻게 가까워져? 1보다 작은 데서 가까워져. 자, 1보다 작은 데서 2에 가까워져 봐, 한번. x가 이렇게 가까워져 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x가 0.9였다가 0.99였다가 0.999였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냐? 그러니까 1보다 살짝 왼쪽에 내가 x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1보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 1보다 살짝 왼쪽에 x를 그려봤어, 여기. 1보다 왼쪽에 x를 이렇게 그려봤어. 됐습니까? 그럼 x 우극한은 얼마야? 마이너스 2, 내가 그냥 적어본 거야, 그냥. 알겠냐? 예를 들어서 x가 0.9면 얘는 마이너스 1.8이고 얘가 0.99면 그놈의 2배에다 마이너스 곱한 거고 아무튼 x 우극한이 요거 되는 거 이해되지? 맞잖아? 그 숫자는 마이너스 2에 가까워. 그렇지만 음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얼마인지 모르고 점점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우극한은 어디로 가냐면 x가 1에 가까워지면 x 플러스 2는 3에 가까워져. 여기 x 플러스가 2가 있구나. 그럼 x 플러스 2의 우극한은 그냥 x 플러스 2야. 해보니까 무슨 수야? 양수야. 이해되냐? 이 구할 필요도 없어. 왜? x 우극한은 음수고 x 플러스 3 우극한은 양수라는 사실을 알아냈지 우리가. 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곱하면 뭐 나와? 음수 나오지. 오. 그러니까 이 1 좌극한은 뭐다? 음수가 나와. 근데 함수값은 3이야. 3이랑 음수랑 같을 수 없지 어차피.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납득이 되나요? 그래프를 이걸 가지고서 hx 그래프 전체를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연속인지 아닌지만 따져본다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거야. 지금 그래프 안 그리는 이유는 요 디귿에서는 이미 좀 그래프를 그려주려고요. 알겠죠? 니은도 그래프 전체를 그려놔도 불연속인 거 보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이제 디귿을 한번 가볼 텐데 우리가. 자, 이제 어떤 사람은 요 기억 니은은 잘 했는데 아유 디귿이 몰라가지고 틀렸어요. 아니면 찍었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실전성이 뭔지 보여준다 그랬어 내가. 한번 보세요. 다시 그린다. 자, 아까 f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x, 1보다 클 때도 x 이렇게 생겼죠. 됐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gx가 요 구간에서 감소해. 근데 g-1이 마이너스 1에 g-1은 마이너스 2다. g-1은 마이너스 2다. 여기서 출발한다. 감소한다. 이해됩니까? 이때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 같는지 안 같는지만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 개형만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전성이 뭐라 했어 선생님이? 다항함수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줬잖아. 그럼 이름을 우리가 매기면 매겨? 이름을 정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으니까 다항함수 중에서 1차 함수가 제일 좋고 뭐 기울기 2로 하든 3으로 하든 마이너스 1로 하든 그건 너네 마음대로 하시고 감소하게만 만들어 볼게 내가. 자, 그럼 이 점이 누구냐면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냥 선생님이 선택을 한 거야. 모양이 어떤지 보려고. 이게 실전성이야. 됐어? 예를 드는 게 첫 번째 실전성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실전성. 요거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우리가 적용할 거니까. 자, 이 hx라는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도대체 최소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만 궁금하잖아. 그죠? 이해되냐? 그러면 봐봐. 우리가 구간을 마이너스 1 왼쪽,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그 다음에 1 오른쪽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고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그 뜻이 뭐야? 아,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100이구나. 이게 실전성이야. 이거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알겠냐? 그럼 x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 그냥. 자, 그럼 마이너스 2 우극한 0 우극한이죠. 그럼 마이너스 2 우극한은 뭐야? 마이너스 2 우극한이 양수죠. 0 우극한도 지금 현재 양수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납득이 되냐? 왜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우극한이 음수고 0 우극한도 음수니까 음수 곱해서 양수 되는 거 이해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는 여기를 대표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1이 있다고 생각해봐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1 우극한 음수 그 다음에 거기다 2 더해봐. 마이너스 1.1에다가 2 더하면 여기 0.9 정도 되려나? 0.9 우극한도 음수 여기도 음수니까 곱해서 음수 되지 않냐 이거야. 납득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뭔 값을 만약에 대입한다 그러면 경계가 물론 마이너스 3이 되겠지만 자 그래도 그 결과가 극한값의 곱이 양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된다 이거야. 그래프를 뭐 일일이 안 그리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3 우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이죠. 당연히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양수죠. 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마이너스 4 우극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우극한 어때요? 음수니까 무조건 양수 되는 거 이해되죠? 요렇게.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까 근데 지금 실전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어떤 x에 대해서도 이 hx는 무조건 양수인 건 알겠단 말이야. 이해되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더라. 참고로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 우극한은 마이너스 2고 1 우극한은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갑자기 양수로 바뀌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쪽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신경 쓰지 말고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더라. 그런 느낌으로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볼 필요가 없는 거 알겠냐? 최소하고 상관이 없잖아. 여기 이미 이 음수가 등장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오른쪽도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x가 1.1이라고 생각해봐. 1.1 우극한 그럼 2 더하면 3.1 우극한 더하면 곱하면 뭐가 돼? 무조건 양수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 오른쪽에서도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이쪽도 최소값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이미 여기 음수가 발견됐으니까 함수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왼쪽이랑 1 오른쪽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이 그림 이해되시죠? 그럼 1일 때는 얼마냐면 1 우극한 3 우극한이니까 1 우극한은 1 3 우극한은 3 그래서 1, 얼마다? 3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1,3이다. 자 이거 기억나죠? 자 이렇게 생기고 1,3이야. 자 다시 그려볼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자 카메라 이쪽 잡히나요? 조금 어두워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빔을 쏴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내가 조금 크게 그려줄 테니까 마이너스 1 왼쪽도 양수라서 볼 필요 없고 1 오른쪽도 양수라서 볼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아까 1, 얼마였었지 아까? 1,3이었었나? 이럴 때는 왜냐하면 1 우극한 3 우극한에서 1,3이 딱 찍힙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중요해.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찍혔어. 그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서부터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봐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2죠. 여기서부터 1까지 x가 1 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변해되는지 한번 살펴봤나 내가.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마이너스 1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우극한은 마이너스 2였죠.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1 우극한은 마이너스 2고 거기다 2 더하면 1 우극한은 1이었다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hx 값은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2 곱하기 1 우극한 1 이렇게 생긴 거야. 납득이 됩니까? 근데 생각해봐. 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좀 커졌다고 생각해봐. 자, x가 마이너스 1에다가 0.1 정도 더해서 조금만 커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쯤에 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1이라고 상상해봐. 오른쪽으로 조금 왔어.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여기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2죠.
x가 이거면 x 플러스 2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겠죠. 자, 이제 눈치챈 사람들 있죠. 자, 아까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는데 그 오른쪽으로 가니까 함수값이 더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1일 때는 얘는 누구다? 요게 0.1이면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요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1이 돼. 곱하기 이쪽은 1일 때보다도 더 커져. 이쪽도 절대값이 커지죠. 1.1로 커져. 둘 다 음수인데 있잖아요. 절대값 커지고 커졌으니까 이 곱한 절대값도 커지겠지, 결국에는. 납득이 되냐? 그럼 여기서부터 x가 쭉 증가하는 동안 얘는 어떻게 돼? 절대값이 쭉 증가하지. 이해되냐? 그거보다 2 더한 놈도 절대값이 증가하지. 그럼 둘의 절대값이 증가하는데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실제 함수는 쭉 내려가. 이렇게 쭉 내려가. 쭉 내려가는데 얘들아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여기가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제 결정해줘야 돼. 쭉 내려가는데 점점 봐봐 너. 자, 여기 1에 점점 1에 아주 가까워졌다고 생각해봐. 이제 이번에는 한 뭐 0.9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 이해되냐? 이 x가 1에 점점 가까워질수록에 x 우극하는 마이너스 4에 가까워지지. 이해되냐? x가 예를 들어서 0.9라고 하면 이 점이 뭐 마이너스 3.9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가까워진다고. x 우극한도. 자, 그럼 x 우극하는 마이너스 4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 x 플러스 2의 우극하는 어디 가까워져? x가 1에 가까워졌으니까 x 플러스 2는 3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납득이 되죠? 그러면 3 우극하니까 3에 가까운 수의 우극하니까 3에 가까워져. 따라서 x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에 이 극한값의 곱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1을 향해서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된 거야. 실제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려본 거야. 잘 보세요. 근데 1, 뭐 지나가? 3 지나가. 아깝죠? 찍은 사람들 최소값 존재합니다. 이렇게 찍었는데, 에이씨, 이렇게 돼버려. 이게 실전이야. 알겠냐? 자, 어떤 수열의 정의는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해 놓은 거죠.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니까 실전에서도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해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알겠냐? 또 시험장에 가서도 그러잖아. 이건 무슨 유형이에요? 이런 또 외계인 같은 소리 하죠. 수학은 유형이 없습니다. 오직 개념뿐입니다. 자, 그럼 이 수열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정의,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해라. 해보자. 자, A7이 40이야. 자, 7항이 40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야. 이런 거 줄 쳐야 됩니다. A9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됐잖아,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었어. 자, 어느 날 A7이 잘 살고 있습니다. 40이랍니다. 그럼 여기 A8이 있겠고 A9가 있겠죠. 여기는 A6이 있겠고 A5가 있겠고 4, 3, 2, 1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조건을 보니까 AN 플러스 1이 그 전 항이 3의 배수면 거기다 3분의 1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라. 그럼 얘는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항을 더해서 이걸 만들어 그랬어. 자, 그러면 A6를 예측을 해볼 수 있어. 그죠? A6가 3의 배수였으면, 자, A6가 3의 배수였으면 A7은 3분의 1 그놈이야. 이게 3의 배수였으면 여기다 3분의 1 곱한 게 이 새끼야. 그때는 누구야? 얘가 120이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납득이 되세요? 요게 이제 한 가지 케이스가 되겠고, 이번에는 A6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이 둘을 더해서 얘를 만들었겠죠. 그게 두 번째 케이스죠. 자, A7이 40인 거 여기다 다시 적어줄게. 자, A7이 40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A6가 누가 아닐 때 120이 아니래. A6가 네모래. 그죠? A5가 세모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 세모랑 네모랑 더해서 40이 된 거지, 결국에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 전항 두 개를 더해서 40을 만들었어. 그냥 적은 거야.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면 얘가 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분의 1 곱하는 게 아니라 둘 더해야 되죠. 둘 더했더니 얼마? 160. 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둘 더해서 얼마? 200.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납득이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바라봐봐. 이 둘 더해서 나왔어.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놈이야. 그럼 A8이 얼마야? A8은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 네모랑 40이랑 더해야 되죠. A6랑 40이랑 더해야 되겠죠. 네모 더하기 얼마야? 40이야. 이제 A9가 문제죠. 왜? 이게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납득이 되냐? 그럼 A9라고 하는 건 둘 중 하나야. 누구? 이놈의 뭐거나 3분의 1이거나 즉 3분의 1 곱하기 네모 더하기 40이거나 또는 이놈 둘 더한 거 얘랑 얘랑 더한 거 네모 더하기 80이야. 얘들아 이 두 개의 자연수를 더해서 40이 나왔으니까 이 자연수 네모는 40보다 작은 건 확실하지? 네모가 요 조건만 본다 하더라도 두 자연수 더해서 40이니까 네모가 제일 커야지 39란 말이야. 아무튼 이해되죠? 봐봐. 네모는 제일 커야 39인 어떤 숫자야? 1부터 39인 어떤 숫자야? 그럼 이게 크니 이게 크니? 당연히 위에 그 크고 밑에 그 작죠? 됐습니까? 왜? 네모 더하기 40이 네모 더하기 80보다 작은데 가뜩이나 작은 놈을 3분의 1 더 했으니까 3분의 1배 했으니까 밑에 게 더 작아. 근데 네모 더하기 80하고 200하고 비교하면 이 네모는 커야지 39란 말이야. 제일 클 때가 39인데 39랑 80 더해서 200이 안 되죠. 따라서 최대는 당연히 이거야. 그래서 최대는 요게 200, 최소는 요게 최소야. 그럼 이 200 되는 조건이 2m로도 만족하는지 보고 요거 되는 조건 중에서 네모가 얼마일 때 얘가 최소가 되는지를 찾으면 이 문제 그냥 풀린 거야. 야, 이게 120이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봐 그냥 너네. 이거에 3분의 1배 해서 갔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여기 뭐 1080 이런 경우도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경우가 있지 분명히. 왜? 다 3의 배수니까. 얘가 3의 배수니까 이거 3분의 1배 해서 이거 만들고 그 다음 또 요게 1083의 배수니까 이거 3분의 1 해서 만들었다 하면 A1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되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최대는 200으로 확정이다 이거야. 그럼 최소 중에서 자 이건 안 되기로 했으니까 얘 봐. 자 누가? 네모 더하기 40이 3의 배수라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납득이 되냐? 그러면 얘는 39보다 작은데 네모 더하기 40은 또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이 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2인가? 42 하면 3의 배수가 되겠죠. 요 네모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다? 2다. 잘 봐. 2 더하기 38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얘가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이전항 두 개를 더해서 2를 만들어야 돼. 이전항 두 개를 더해서 2를 만들어야 되는데 둘 다 자연수래. 말이 안 되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45죠. 그 다음 3의 배수는 얘가 5면 얘는 35죠. 둘 더해서 40이니까 35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역시 여기 있는 어떤 수랑 35랑 더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지. 이 자연수가 얘랑 얘랑 더해서 5가 만들어지나? 자연수랑 35랑 더해서 5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안 되더라 이거야. 이해되냐? 자 여기가 8이면 여기는 32죠.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가 이 둘 더해서 8 못 만들어져서 안 되죠. 11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29니까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 둘 더해서 이거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자연수가 아니고 음수라서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26이니까 3의 배수 아니고 안 되죠. 여기 26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14 못 만들죠. 자연수 더해서. 그 다음에 17 여기 23 안 되죠. 20 0이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23은 여기 17이니까 여기 6이니까 되긴 됐는데 안 되죠. 왜? 이 둘 더해서 이거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두 자연수로 얘가 3의 배수면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조건이. 근데 6에다 3분의 1 곱하면 17이니까 안 되잖아. 탈락. 그래서 23도 안 돼.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6, 29, 32, 35 이렇게 되겠죠. 26. 얘가 26이면 둘 더해서 40이니까 얘는 14. 됐나?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 그러니까 12인데 12가 3의 배수면 이거 3분의 1배가 얘가 돼야 돼. 안 돼. 자, 29, 11, 39. 39 3의 배수니까 여기다 3분의 1 곱한 게 이게 돼야 되잖아. 안 되죠? 32, 8. 32, 8. 그러면 이거 24인가? 24에 3분의 1배가 8 나오죠, 딱. 이게 3의 배수니까. 이건 되는 케이스. 그 다음, 얘가 지금 얼마야?
32가 A6지 지금. 32가 A6고 얘가 A5란 얘기지. 그러면 A4, 3, 1은 제일 예를 들어서 얘가 3의 배수였다가 이거였으면 아까 요게 요게 24 되는 거지. 요게 24 되는 거죠. 24, 8 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게 A4죠. 그 다음 그 옆에는 얘 3배 곱한 거 72, 예를 들어서 그냥 A3, 얘 3배 곱한 거 A2, 그 다음 3배 곱한 거 A1 조합이 되죠. 얘가 존재할 수 있지. 자, 따라서 이 네모는 얼마다? 최소값이 32다. 요렇게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최소라 했으니까 아까 여기 2부터 넣으면서 제일 작은 걸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70이니까 24 되나요? 최소는 24다. 그 다음 최대는 200이다. 그 둘의 합을 구하라 했죠. 그래서 224다.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수를 뭐 하라고? 나열해라. 알겠습니까? 수를 나열해라. 잊지 마세요. 자, 이게 이제 15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이죠. 자, 이 최고창 계수가 1인 3차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런 거는 항상 이렇게 줄 쳐놓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최고창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당연히 x에다 1을 넣어보고 싶죠. 그런데 넣어봤더니 그냥 한 등식밖에 안 나와. f1은 f1. 의미가 없죠. 그럼 x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니? x가 1이 아니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이까지는 잘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학생들이요. f'의 뭐는? f'의 gx라고 하는 것은 x-1분의 fx 빼기 f1이 된다. x, fx랑 1, 1이랑 연결한 그 기울기랑 g'x라는 그 gx라는 그 x좌표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같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은 잘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gx 최소값은 2분의 5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첫 번째로 맛이 가는 장면은 함수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첫 번째로 맛이 가는 학생들이 많아, 내가 보니까. 자, 요거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우리가 예를 들은 거야. 여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1,f1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1,f1이. 1,f1이 여기 있어. 이게 fx 그림이니까. 그 다음에 x가 어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예를 들어서 x가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이쯤에 x가 있다고 상상하면 이게 기울기지. 이게 기울기죠. 그죠? 맞잖아? 1,f1이랑 x, fx 이 기울기죠. 그 기울기랑 같은 접선 기울기를 가진 놈이 몇 군데 생겨? 2군데 생겨. 자, 여기가 x면 이렇게. 자, 여기가 요점이 x면 요거랑 기울기 같은 놈이 여기서도 한번 생기고. 그럼 요게 gx, 요점의 x좌표가 gx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또는 이렇게 평행선 그리면 여기서도 한번 생겨. 이거 또는 이거야. 납득은 됩니까? 근데 과연 여기도 gx고 여기도 gx, 어떻게 gx가 2개가 나와? 여기서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실전성이 필요하다. 넘겨짚지 마시고요. 선생님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자, 여기가 여기 x1이라고 그냥 편의상 x1이라 할게. 자, x1에서 그럼 gx1은 누구야? 2점 아니면 2점 x좌표가 gx1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를 그냥 알파1, 베타1이라고 그냥 편의상 표현해 볼게. 자, 뭐 이거 실례를 그냥 여기 뭐 2, 3, 4 이렇게 실례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번에는 이걸 좀 옮겨볼게, 내가. 자, 옮겨볼게, 한번. 여기 x1이었는데, 어디로 옮길 거냐면은, x1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볼게. 여기 x를 x1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여기 옮겨볼게. 그럼 그림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죠? 누워있죠? 누워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해되나? 얘랑 기울기 같은 접선이, 아까 이 빨간색 접선보다는 약간이라도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 점이 gx가 되거나, 얘는 얘보다 완만해야 되니까 조금 더 왼쪽으로 오겠죠? 이 점이 gx가 되거나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납득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점을 알파2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점은 베타2라고 하고, 아까 여기 x좌표, 요 x좌표를 x2라고 해봐. 이렇게 하면
자, 함수의 핵심은 그래프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맛이 가더라 이 말이야. 이보세요 한번. 자, x좌표가 x1일 때, x좌표가 x1일 때, 여기 1보다 좀 크니까 여기 뭐 2나 3점 되겠죠, 그죠? 여기 1이 있으면 2나 3점 돼가지고 여기 x1이 있을 때는, 자, 요 빨간색 gx는 누구보다? x1보다 여기 왼쪽에 찍히죠? x1보다, x1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니까, 빨간색은 x1보다 더 작아. 여기 알파1 요 정도 돼. 맞죠, 그죠? 알파1은 여기가, 알파1은 1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여기 알파1 해줄겠네요, 여기. 1에 가까워. 그럼 알파1은 높이가 1에 가까우니까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알파1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실전적으로 찍어보라고 얘들아. 그 다음에 x2는 x1보다는 더 오른쪽이잖아. 여기 오른쪽에 x2가 있다고. 그 다음에 그 x1에서 아까 요 빨간색 x1에서 여기 베타1이지. gx가 또 하나 될 수 있는 건 베타1인데 그 베타1은 x1보다 더 커요. x1, x1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높아. 여기가 베타1이야. 그럼 골 때리잖아. x가 x1일 때 gx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골 때린다 이거 처음에. 그런데 이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x2에서 어떻게 됐냐 아까. x좌표가 커지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 요 알파2는 알파1으로 내려갔어.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갔어. 이렇게 알파1으로 내려갔어. 이렇게. 알파1에서 알파2로 더 작아졌어. 납득이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 봐봐. 아까는 이 베타1이었는데 이 파란색은 베타2로 더 줄어들었어. 여기서 더 잠깐만. 얘는 미안해. 이 알파1에서 파란색 알파2로 늘어났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늘어나고 얘는 이렇게 줄어들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야,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고 함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수학이 다 망가지잖아. 함수 뜻이 뭐야? 정역의 원소 하나당 치역이 하나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이 두 개가 있으면 x좌표가 하나인데 y좌표가 두 개가, 그러니까 화살 두 개 쏘는 거야. 화살표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 둘 다 안 되는 걸 또 알아낸 사람들은 있었어. 아까 내가 질문 받아보니까. 그런데 둘 중에 누구 선택하냐 여기서 맛이 가 또. 별로 안 어울리니까 잘 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직선들 중에서 가장 특징 있는 이 직선은 접선이라 하잖아. 알겠냐? 그러니까 접선에 가까워지게끔 해보는 거야 한번. 즉 여기 요 x 잘 봐 너. 요 왼쪽 점들이 1에 가까워지게 하려면 이 점이 점점점점점 요 x가 점점점점점점 1에 가까워지면 되겠지.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점 보지 말고 이 왼쪽 점만 해봐. 그럼 이 왼쪽 그래프가 안 되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고. 자, 얘가 x1에서 x2로 커졌는데 그러지 말고 x를 요 정도 잡아봐 그냥. 여기가 x, fx라고 생각해봐. 이 점이 x, fx면 연결해봐. 이렇게 연결해봐. 그럼 얘랑 기울기 같은 놈이 어디 찍히니? 이 둘 사이에 찍히지? 납득은 되냐? 그런데 이 점이 1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봐. 요 x가 1에 자꾸 가까워져봐. 그러면 이 점도 어떻게 되겠니? 얘랑 기울기 같은 이 gx도 1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요 밑에 있는 요 gx 그래프는 결국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올라가다가도 결국은 아무튼 1에 가까워져. 점점 줄어들어서 1에 가까워져. 1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납득은 되냐? 이렇게 증명해도 되고,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실전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요 그래프는 다시 그려볼게.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 1,1이 있었는데, 자, 1,f1이 있었는데, 여기 어딘가에 x가 있으면, 요거랑 기울기 같은 접선이 여기서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이 그려지는데, 이 점이 gx냐, 이 점이 gx냐, 이거죠. 요 작은 gx냐 큰 gx냐 요거 둘 중에서 선택하라 했는데 요것만 보면 있잖아. 요것만 보면 이 점의 x좌표가 gx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점은 점점 어디 가까워져? x가 1에 가까워질수록 이 점은 점점 어디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맞죠? 근데 gx 최소값이 얼마로 했어 여기서? 2분의 5야. 여기서 모순이야.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 이 정도면 이해해야 됩니다. 야,
x가 여기 말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x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둘 연결해봐. 얘랑 기울기 같은 접선이 여기서 그려진다고. 요게 gx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gx가 점점 이래 가까워지는 거 이해되냐고. 근데 gx는 최소값이 얼마를 했어? 2분의 5래. 최소값이 2분의 5인데 어떻게 이래 가까워져?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왼쪽 gx는 무시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오른쪽 gx만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해되죠 이제? 그럼 오른쪽만 보면 되니까 이제 한결 수월해졌지 이제 우리가. 왼쪽은 버리기로 하고 오른쪽만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것만 찾았어도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냥 예를 들은 거야. 여기가 1,f1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가정하고 이거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뭘 할 거야? 지금부터 어디가 최소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야. 그냥 재미나게. 그래서 아까 이런 데를 x로 잡아봤잖아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 여기 뭐 3차함수 핵심이 변곡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갈 때 그럼 gx는 얘랑 평행선이니까 이쯤에 그어지겠죠. 여기가 gx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변곡점보다 더 x가 여기가 x, fx일 때고 그럼 변곡점보다도 더 내려가 봐. 이렇게 되면 여기가 x, fx일 때는 얘랑 평행인 접선이 기울기 더 급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그어지죠. 여기서부터 더 어느 쪽으로 간다? 요런 쪽으로 가. 더 왼쪽으로 가.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아까는 여기가 gx인데 이 빨간색은 여기가 gx가 돼. 이 점 x좌표가. 이해되지? 그럼 특징 있는 점이 뭐라 그랬어? 여기서 x좌표 이 gx가 점점 줄어들다가 얘가 여기에 뭐 할 때? 접할 때를 생각해보면 요렇게 접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 접점에서 얘 x좌표가 그냥 뭐야? gx가 되겠지 이제는. 그러면은 아까 x가 이렇게 증가하면 gx는 이렇게 감소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납득은 되지 여기까지는? 이번에는 이제 이전보다 더 오른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점보다 더 오른쪽을 한번 잡아봐 너네가 아무데나. 이런 식으로 잡으면 다시 얘보다는 기울기가 급해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x면 x, fx랑 1, f1 기울기 급해졌으니까 이해되냐? 더 완만해졌죠? 얘보다는 당연히 완만해졌죠? 완만해지면 이 왼쪽으로 가면 급해져서 안 돼.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 얘랑 평행인 접선은 이 연두색보다는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 어딘가 그어진다 이 말이야. 납득이 되지?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접선일 때 이 gx가 바로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점의 좌표가 2분의 5라 했으니까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5, f 2분의 1이다. 요렇게 이제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야. 납득되지 이제. 자, 이렇게 실전적으로 일일이 그려가면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gx 그래프가 이게 두 개가 한 놈은 증가하고 한 놈은 감소하는 두 개가 한꺼번에 그려지네. 둘 중 하나는 버려야지. 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푼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이유도 알고 왜? 이 아래쪽 그래프는 1에 가까워졌으니까.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1에 가까워질 수는 없구나. 그럼 위쪽 그래프만 보면 된다. 그럼 위쪽 그래프만 보니까 접할 때가 제일 최소구나. 그래서 이 최소값에 될 때 그 gx 값이 얼마다? 이 점 좌표가 2분의 5니까 접점 x좌표가 2분의 5다.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2분의 5인 건지 이해되죠? 요 그림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려줄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생각해봐 너. 자, 두 번째로 이 문제 여기서 이제 한번 막히자 학생들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너 솔직히 얘기해봐. 이것 좀 뭔가 허전하잖아. 맨날 이런 거 나오면 앞에다 뭐 붙여줬어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붙여줬죠?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x가 1에 가까워질 때도 당연히 성립하죠. 근데 이 gx가 자, x가 1로 갈 때 f'gx는 누구야? f'g1이죠. 얘는 x가 1로 갈 때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f'1이죠. 이렇게 되더라. 이해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다시 아까 생각했는데 야, f'g1이랑 f'1이 같으려면 g1이 1이면 되잖아 사실. 근데 g1은 1이 될 수가 없어. 됐죠? g1은 1이 될 수가 없어. 왜?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그럼 도대체 g1이 얼마나 이렇게 따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까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아까 1,f1이 있고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기면 요 1 있죠? 1. 요 1하고 접선기울기 같은 놈이 어디서 그어지냐 이거죠? 요 평행선이 어디서 그어지냐 이거죠? 근데 아까 여기 1에서 여기 이렇게 접선 그렸을 때 얼마였었어 여기가? 잘 기억하죠? 여기는 1인데 여기 얼마였었어? 2분의 5였었죠? 납득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러면 여기 변곡점이 있겠죠 이쯤에. 납득은 되냐?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 변곡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평행으로 접하는 요 점 있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요거 요렇게 되죠? 요렇게 찍는 거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 그러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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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요 각각이 얼마야? 2분의 1씩이니까 그럼 요 점이 얼마가 됩니까? 변곡점 2가 되겠죠? 요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 2분의 5면 여기는 얼마겠어? 3이 되겠죠? 아 1에서의 접선 기울기랑 같은 값을 가지는 기울기를 어디서 가진다? 3에서 가지는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하면 F3은 얼마다?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3,6을 지나가는구나. 근데 0,-3을 지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주어졌죠. 자, 그럼 0, 어디 지나간다고? 0,-3 지나가고 여기 3,6 지나가고 그 상태에서 뭐 방법이 이 그래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죠. 이 곡선에서 이 직선을 빼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곡선에서 직선을 빼면 1하고 2분의 5인데 2분의 5 쪽이 뭐야? 중근이죠. 따라서 fx에서 어떤 직선을 뺍니다. m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을 뺐더니 그게 누구다? 1하고 2분의 5니까 너 이거 알잖아. 여기 1 뚫고 지나가고 여기 2분의 5 접하죠. 이런 식으로 접하죠. 따라서 1,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누구야? x 빼기 1, x 빼기 2분의 5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mk를 찾으면 답이 되겠죠. 자, f0이 마3이니까 0 넣어봐. f0 빼기 k는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25죠. 근데 f0이 마이너스 3이니까 k 넘기고 그럼 k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분의 25죠. 자, k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분의 25죠. 자, 따라서 4분의 13이 나오겠죠. 자, 이게 k가 나오고 그 다음에 f3이 6이니까 이번엔 3을 대입하죠. f3 빼기 6m f3이니까 3m이죠. 3m 빼기 k죠. 빼기 k는 여기다 3을 대입하니까 2 곱하기 여기다 3 대입하면 4분의 1 아닌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3m을 우변으로 넘기고 이렇게 f3이 아까 6이라고 했으니까 6 빼기 4분의 13이 얼마야? 4분의 11이죠. 거기서 빼기 4분의 2 하니까 4분의 9죠. 3m이 4분의 9 m은 얼마다?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m의 4분의 3 그 다음 k에다 4분의 13을 넣고 묻는 게 뭐였었어? f에 4만 구하면 되지 이제. 그럼 f4 마이너스 m이 4분의 3이래. 4분의 3 곱하기 4 마이너스 k는 여기다 4를 대입하면 3 곱하기 4분의 9 되나요? 여기 4 넣으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f4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둘 더한 게 4분의 25니까 4분의 27 더하기 25인가요? 그럼 4분의 52 그럼 얼마지? 13이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